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다가왔습니다. 전일 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 때문에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일어났습니다. 기관도 이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코스피는 신고가를 내어줬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개월 만에 천스닥이라는 명예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폭락이 이어지며 다우존스와 S&P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관련 종목 하락세가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1.5%대까지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0.7% 상승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이슈들 시장에서 어떤 영향 미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2개월 만에 다시 천스닥 시대라는 주제로 앞으로 천스닥 시대가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스포트 시간에서는 이번 주 다뤄드렸던 전기전자 업종 종목들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대선 테마주 주의보라는 주제로 지금 아주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대선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작전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 키워드 알아보는 시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이번 주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과 달리 그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준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긴축을 시도할 것이고 또 이 물가 상승 전망치도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좀 선반영된 감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2023년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연준들의 향후의 발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말까지 위원들의 좀 평균적인 금리 중간값은 0.6%, 현재 0.1%에서 0.5%까지 높아졌는데요. 아까도 이 중간값, 그러니까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금리 중간값을 얼만큼 올리느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2023년 말이면은 지금 한 2년 정도 좀 남은 상태에서 1%가 아니라 0.6% 정도로 중간값을 유지한다는 걸 봤을 때는 큰 차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향후에 FOMC 회의나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 또 여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중간값이 현재보다 1% 이상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때 시장에서 충격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인플레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 주식시장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경제 재개로 인해 다양한 요인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우선 한쪽에서의 면만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양 면에서 한번 뭐가 좋은지 한번 저울질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어떤 경기 지표로 봤을 때도 인플레나 에 대한 부분이 나온 이후에 어떤 지수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좀 확인한 이후에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있고요. 우선 지금 하지만은
지금 끝난 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0.77%의 다우지수가 하락한 걸 마감한다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장이 좀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도 이 보합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본 뒤에 좀 시장에 대응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7월 초에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아무래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밈주식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은행이나 증권주의 강세도 돋보였는데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네, 이번 주에 그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번 주에 새로 상장한 종목 알자밴드 누료의 그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알츠하이머병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한 첫날 70%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우선 그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알자밴드 누료 같은 경우에도 이 IPO 청약 가격의 거의 6배 이상의 주가가 좀 첫날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지금 상장한 이후에 약간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 IPO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유동성에 대한 몰림 부분은 계속 일어나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FDA죠.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IPO가 지금 상장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알자밴드 누료 같은 경우에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제품을 지금 개발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품 후보죠. AL001 같은 경우는 이 알츠하이머 병뿐만 아니라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과 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리튬 이온공 결정이라고 어떤 상장 시청사에는 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 FDA의 승인을 구할 구체적인 이제 계획까지도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알자밴드 누료의 이 향후에 어떤 그 주가에 대한 좀 계속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 관심이 큰 종목이죠.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이 테슬라는 좀 중단했었는데, 하지만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밝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어떤 선호한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한 상승까지도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어떤 테슬라 CEO의 어떤 견해는 또 바뀔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를 어떤 공격적으로 내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제가 봤을 때도 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허용에 대한 부분은 약간 자산 배분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자산 배분 전략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좀 지켜보면서 좀 테슬라에 대한 주가를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이나 어떤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자재나 가상화폐 또 국제 금값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 미국의 어떤 상장 기업들,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원유 수요가 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에서 이제 유가와 관련된 그 원자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좀 관심이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입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눈여겨보신 종목에 대해서는 알자맨드 뉴로라는 바이오 종목과 앞으로 이 비트코인에서 활발하게 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슬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도 언급해 주시면서 앞으로 원유 수요 상승이 증가할 것이니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자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작전 키워드 확인해 보면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2개월 만에 다시 천스닥 시대라는 주제입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코스닥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보란 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싹 끌어오면서 2개월 만에 1,003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약간 상승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천스닥 시대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그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이미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 이 코스피에 말씀드렸듯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충격에 대해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우리나라 증시 앞서서 시장의 FOMC 결과에 주목해왔지만 우선 그 테이퍼를 강하게 나오면 국내 주시장 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추후에 봤을 때도 미국 정부나 연준 입장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추후에 봤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원들의 입김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 또 앞당겨지고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경기 지표가 먼저 선행이 돼야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어떤 부분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에 대한 일정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달러화 강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또 증시가 많이 올라왔을 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도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가 어떤 일관성이 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매도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상향 방향은 맞긴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조정에 의한 계단식 상승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그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기대며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는 것보다도 이 실적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보다 낙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지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경제가 좀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또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 약간 먼 얘기긴 하지만 내년 중반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지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보다 어떤 펀드멘탈 쪽으로 봤을 때도 내년 중반까지는 상승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먼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 변동성이 나오는 어떤 글로벌 이슈에 나올 수 있겠지만 지수에 대한 우상향 방향은 변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재 시장은 이 실적 장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 있을수록 이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런
좀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또 말씀을 해주신 종목들이 있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떤 종목 저희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어떤 단기적 이슈도 있는 종목들도 많고, 최근에 어떤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너무 급하게 다가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펀더멘탈 괜찮은 종목을 좀 중장기적 마인드로 밑에 담는 습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좀 말씀드린 종목 첫 번째로 이제 GS건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GS건설은 아시다시피 자이저 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 에 대한 철저하게 지금 브랜드 1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1분기 때 분양 공급이 쉽진 않았습니다. 1분기 때 분양 공급이 5,497세대에 그쳤는데 2분기 때는 16,000세대 분양이 지금 대기가 중이고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들과 다르게 아이를 비롯한 국내 쪽에서의 주택의 중심에 실적 성장 기조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정부 정책 그리고 이 분양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과 주가가 바로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분양 공급은 2015년에 정점을 넘어서 창사의 최대 수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이미 분양 공급을 16,616세대에서 지금 올해는 26,909세대로 지금 크게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올해 시작되는 자체 사업이죠. 자체 사업의 매출화로 향후의 주택 부분의 마진도 양호한 수준 지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S건설의 내적인 어떤 주택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해외 수주도 좋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해외 수주 목표는 5조 1,000억으로 작년의 수주가 2조 4천억이었던 걸 본다고 하면은 2배 이상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에는 모듈러 같은 이 신사업 관련 해외 수주가 이 3조 원가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주 소식을 알렸던 오만 해소 담수화에서 이 기인식분 외 나머지 1조 4천억을 2분기에 수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호주에서 대규모 수주를 2건 추진 중에 있어서 이 결과까지도 주목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제 코롱인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체라고 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코롱인더의 패션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사업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업자재 쪽이 가장 큰 산업자재 화학 부분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지만 최근에는 패션 쪽, 그리고 필름 쪽에 좀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패션 부분 쪽의 턴어라운드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코오롱 스포츠죠. 이 매출액 성장률이 2021년 1분기 때 올해 1분기 때 17%에 이어서 2분기 때도 10%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사업 부분 중에서 이 패션 부분 쪽에 유일하게 이 2자릿수 이상 내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20에서 30대 주축인 MZ세라고 말을 하는데 우선 이 20대와 30대를 겨냥한 이 골프웨어 브랜드 쪽에서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도 2019년에 20%에서 올해 상반기 때 2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롱인더의 패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도 이 아라미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파라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초강력 섬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강도가 높고 또 열에 잘 견디는 특성 때문에 이 방탄 소재 그리고 전선 케이블, 타이어 보강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롱인더의 향후에 어떤 매출 핵심에 좀 키워드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밑에서 담는 과정으로 가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네, GS건설과 코오롱 인더는 앞으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대응 작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 폭락세가 전일 뉴욕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외에도 FOMC 회의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잔파동이 오늘자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미국 증시 끝난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좀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상승 아니면은 보합으로 소폭의 상승과 보합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더 유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도 이제 FOMC가 끝나고 이제 이벤트가 이제 부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욱더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2분기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 요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은행업종도 같은 경우도 중간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중간 배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하단은 아마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나 판단되면서 펀드멘털이 괜찮은 종목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좀 대응해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적주와 고배당주까지 살펴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 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리포트 볼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 시간이죠.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많은 종목들 언급해드렸는데 삼성전기도 있고 BH도 있고 LG도 있었죠. 이 종목들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시계를 뒤로 되돌려보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통신업종 5월 24일이죠. 통신업종 중에서도 통신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5월 31일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를 살펴보았고 6월 첫째 주 7일부터는 하반기 음식료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4일부터는 하반기 전기전자 업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 연초를 시작할 때부터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보시고 늦어도 상반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순서대로 보셔도 시장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6월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를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YOY 기준으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 기업이 내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지금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하나하나 모아갈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그렇고 오늘 리포트 중에서도 이번 주 리포트 중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기 업종을 볼 때에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은 이익 전망치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문제로 조금은
둔화된 기업들이 있지만 하반기부터 점차 완화되고 오히려 좋아진 플러스로 바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오히려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수요들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기전자, 가전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에서 프리미엄, 고가 가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부가가치 제품 이런 쪽으로의 수요가 강하면 결국엔 실적과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는 기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여전히 격변 중입니다. 화웨이가 몰락을 하고 오포와 또 다른 기업의 합병 소식도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도 MC 사업부를 철수를 하고 경쟁 구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점유율 상승을 OVX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샤오미, 애플, 오포, 비보 그리고 삼성전자 순으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5G에 대한 모습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트래픽 데이터량으로 본다면 4G LTE 수준의 80%까지 육박하고 있지만 통신 장비 쪽에서는 아직까지 30% 내외의 장비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좋아질 건데 언제부터 좋아지느냐에 대한 주목 그리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을 좀 보시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섹터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조금 전망이 밝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포에 살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하나하나 모아가셨거나 이미 그 추세 하단에서 공포에 매수를 하셨다면 더 좋은 수익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수익 극대화를 목표를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핵심 키워드는 이연 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됐던 납품이나 발주들이 이연 수요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 생산 차질, 쇼티지 문제, 그리고 언택트에서 컨택트로의 전환, 그리고 수요 양극화,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스마트폰에서도 프리미엄 시장, TV 시장에서도 고사양화, 대형화, 그리고 가전에서도 웰빙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백화점이나 전자제품 매장을 가시면 겉 표면부터 속 안까지 여전히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을 통틀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본다면 양호 실적 베이스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요. 해자를 지닌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있었다가 확대되는 시장 아니면 여전히 좋은 시장 이 두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양호한 실적, 해자를 지닌 기술력, 그리고 확대되는 시장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세 가지 기업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적자 사업부였던 MC 사업부를 청산을 하고 가정에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양호한 실적 대비 MLC 상황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다. LG이노텍은 신형 아이폰 출시 효과와 이슈가 있을 것이다 해서 세 가지 종목을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화요일에 접어들면서 삼성전기부터 살펴봤습니다. 과도한 MLCC 우려 조정에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혹시 BGA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부분이 FC BGA가 늘어난다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2분기 그리고 4월 들어서면서 관련된 부품 가격 하락이 끝나고 다시 플러스 40%로 늘어납니다. 2024년경이 된다면 FC BGA 2024년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40%나 더 많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나 AMD
등에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들이 여전히 크게 확장 중이기 때문에 MLCC 시장의 증가 그리고 확대는 불보듯 뻔한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 판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주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여전히 살 수 있는 그리고 매력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스튜디오에서 B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BH는 FPCB, FPCB 하시면 되는데 플렉서블 PCB 기판이라고 아주 작게는 TV 리모컨 안에도 PCB 기판, 초록 색깔 기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들어있고 폴더블 폰에도 들어있고 OLED 또는 TV 기판에는 모두 다 이 PCB 기판이 있는데 플렉서블이라는 것은 휘어지는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보십니다. IT 제조사들은 대부분 이 PCB 기판, 특히 스마트폰 쪽으로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은 BH가 침체기, 어두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웠던 시절에도 공장 가동률은 75%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얼마만큼 좋아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기별 영업 순이익을 보면 1분기는 적자 150억, 2분기는 조금 회복 적자 89억,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하면서 331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을까라는 것에 그래도 수요일은 시청자분들께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기업이라면 매수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서 스튜디오를 방문드리고 있으니까요. BH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전기가 이 FPCB 시장 철수의 부분들이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 관계를 지속해 왔고 기술을 인증받은 이 BH가 부분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FPCB 점유율은 BH가 기존에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삼성전기가 45%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삼성전기가 여기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BH에는 호재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여전히 추적을 해오던 리포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리포트를 그리고 수요일에도 보여드렸는데요. 25,000원 목표 주가에서부터 31,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이후에 22,000원까지 지난 5월에 목표 주가 하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6월이 들어서면서 목표 주가를 다시 27,000원으로 올렸다라는 것은 이제 침체에서 재성장,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좀 살펴보신다면 상반기 부진을 보내고 다시 좋아진 일만 남지 않았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용 FPCB 신규 투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도 갖춰졌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리포트의 내용과 저의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번 장기 관점으로 25,000원까지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BH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 결국 LG전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다면 LG전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속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LG전자의 주요 사업 부문은 홈 어플리케이션과 에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HA,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가 들어가겠고요. 백화점을 방문하면 판매 사원분들께서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홈 엔터테인먼트 는 HE라고 하면 TV, 오디오, 홈 뷰티 기기까지 될 거고요. 그리고 주목되고 있는 비클입니다. VS, 비클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죠. 마그나와의 협력, 그리고 ZKW를 통해서 전기전자를 넘어서
전장 부품, 전기 자동차까지 나아가고 있고요. BS입니다.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나 가정에서 모니터, PC,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및 종속 기업으로 LG노텍이 있는데 카메라 모듈, 그리고 기판 소재, 모터와 센서 등이 있습니다. MC 사업부로 불렸던 스마트폰 사업부는 철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이제는 전장, 전기 자동차 쪽으로의 성장 산업 투자를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엔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VS,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프리미엄 가전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VS, 전기 자동차 부분들이 조금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LG전자는 마그나와 협력을 통해서 매출액이 지난해 2,500억, 올해는 5천억, 그리고 내년에는 1조 원. 매년 2배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그나와의 협력사가 GM, BMW, 포드, PI, 크라이슬러, 다임러, 벤츠죠. 폭스바겐, 혼다까지 있는데 이 마그나가 가지고 있는 영업망을 가지고 수주 채널, 유럽과 중국 등지에 매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으로 21년도는 4조 6천억 원, 22년도는 5조 2천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레이팅,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리레이팅에 대한 요소는 전기전자를 넘어서 전장부품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8만 원 권역에서의 횡보 구간을 지나서 16만 원 언저리에서 현재 2배 가까운 주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새로운 회사의 바닥으로 따지고 본다면 15만 원, 4만 원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는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보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성장성을 보시고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결코 단기적이진 않겠지만 미래에는 꼭 LG전자 한 번씩 관심을 수도 있겠다. 관심 종목에 담아두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말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대한 포인트로 음식료, 전기전자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도 하반기에 대한 포인트로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올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BH 그리고 LG전자 모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하반기는 더욱 더 성장성 기대되는 종목들이다라고 챙겨드렸습니다. 오늘도 리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연 위원님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 개장 전에 자세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기분 좀 좋으신가요? 오늘 비가 좀 오고 우중충한 것 같은데요. 네. 비가 와도 우리 증시에는 비가 안 오기를 좀 기도하면서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처음으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목표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을 종가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판에 있는
드립니다. 도신건설과 삼익 THK는 수익률 14% 달성하고 목표가 도달했고요. 빅텍은 손절 경력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계속해서 0.8%대의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은 1.7% 상승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장도 종목들이 꽉 차 있죠. 안랩과 CJ E&M이 상승률 이끌어가지고 있는데요. 안랩은 6.7% 수익, CJ E&M은 18% 수익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지만 지금 CJ E&M이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일 정치 테마주가 또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말고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종목 많은데 정말 한 공간에서 스치기만 해도 엮여서 정치 테마주로 올라온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치 테마 요정 주현 위원님께서 조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치 테마주도 이제 뭐 대선 테마가 이제 막바지에 좀 달았기 이제 들어서 제가 주유소에서 월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키워드로 이제 이 대선 테마를 이제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대선 테마들을 보시게 되면 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 종목들보다 좀 새로운 그런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일진들이라고 하죠. 뭐 대장주로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움직였던 에이텍이라든지 그리고 에이텍 TN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최근 들어서는 또 탄력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뭐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대략 한 10배 정도 오른 그런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동신건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서 이제 뭐 상한가가 가고 뭐 이랬던 제가 지난번에도 아침 시간에 리뷰 드릴 때 단기적으로 6월 10일이었네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 한 6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달성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닥권 한 6,000원에서 이제 65,000원 갔으니까 10배 올랐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조금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보시고요. 물론 뭐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봤을 때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 관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주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장주가 카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어저께 이제 뭐 장막판에 좀 시세를 크게 올린 부분도 있지만 장초반 그리고 장막판에 이제 좀 갑작스럽게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좀 전에 보셨던 동신건설이라든지 에이텍 TN 것들은 별로 안 움직인 게 보이시죠?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들일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고 그런 경향들이 많고요. 그리고 좀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대선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뭐 주유소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후발주들 중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별로 안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러한 현상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관련주들 중에서도 후발주들 뭐 굉장히 많았죠. 보시면 이제 뭐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이제 출발한 종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늦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한 3, 4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출발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발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지 마시고 또 새로운 또 후발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웅진 같은 경우도 뭐 1,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뭐 한 4배 정도 올랐지만 뭐 다른 종목들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공략들이 들어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좀 직접 찾아보신다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아직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너무 올라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선 테마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주들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주들 중에서 뭐 박용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최재형 감사원장인가요? 그분 관련주도 이제 좀 만들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한창 재지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물론 인물들별로 그리고 종목들별로의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매물대가 이제 많은 종목들은 못 갈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한 번씩 다 급등주들이 이제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또 강한 시세를 짧은 기간 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인물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나. 물론 사실 뭐 올라가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알듯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시세를 내는 데 있어서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따져서 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시세를 준다 하면 뭐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안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해 두시고 지금 아까 제가 종목 하나를 말씀드릴까 하고 좀 봐놨는데 이거는 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대선주 너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얕게 이런 섹터들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으니까 얕게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추천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언택트 강연에 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기서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내일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 보내주시면 우리 이주연 위원님의 종목 히든 공략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략들 좀 알차게 채워드렸고요. 이제 잠시 뒤면 개장을 하죠. 저희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